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안보정돈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노태학 선관위원장, 이름도 참 더러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노태강의의 친동생이 노태학입니다. 참 그 형의 그 동생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노태학이가 사퇴는 절대 못하겠다.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이거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내년 총선에서의 공정한 선거도 기대하기 어렵거니와 이 노태하기는 문재인의 알박기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파 이 단체 그리고 인사들이요, 노태학 집에서까지 시위를 하고 있고요. 사퇴할 때까지 매일같이 시위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지금 전국 고교 이 연합회에서 이 집단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태학과 관련된 시위 동향과 이 반발 현상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 교수 모임 한 6, 7천 명의 전현직 교수들로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이 국가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필요한 성명을 발표하는데, 이번에 이재명이의 싱하이밍 만찬 회동을 두고 이재명이를 질퇴하는 이 성명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께도 제가 종종 설명해드리고 있는 이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며 전국 지도를 하나 그랬어요. 이 간첩 소굴들의 지도를 그려서 전국이 빨갛게 물들어 있는 이 현상을 갖다가 이 지도를 통해서 눈에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요, 이 전국이 지금 완전히 간첩 집단화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간첩단의 침투 양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유동열 원장이 분석하고 있는 이 전국 조직의 이 현상,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다 누가 만들어놨느냐? 전부 문재인이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자, 이재명, 이게 중국, 그야말로 굴종외교, 이것도 문재인의 씨앗이고요. 그리고 이 간첩 조직을 갖다가 예불의 한국당에다가 지하망을 대대적으로 만든 것도 바로 문재인이가 판을 깔아준 것이고요. 그리고 선관위의 이런 부정선거 의혹에 이어서 북한의 그 사이버 침투, 모두가 문재인의 짓거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관련 내용, 모든 악의 씨앗은 어디서부터 내려왔다? 바로 문재인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문재인의 이 씨앗, 악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내용들을요, 이제 벌써 이제 1시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짤막짤막하게 핵심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말이죠. 이 맨 먼저 조금 이제 이러한 이 문재인의 씨앗, 이것도 내내 문재인의 씨앗이죠.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하여 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있어요. 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요, 이 행안부 산하에 등록되어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이러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요, 이 이름과 달리요, 최근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앞장서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기관에 이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들어가는 금년도 예산은요, 거의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는요, 이게 이제 이 도하 언론을 통해서 이 보도가 됐어요. 조선일보가 맨 먼저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행안부에서요, 이 민주화 운동 이 기념사업회에 대해서 대대적인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얼마나 간이 부었냐면요, 이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여기에서 이 윤석열 퇴진 집회를 한다는 것을 이 한겨레 신문이라든가 그다음에 경향신문 같은 좌파 신문에요, 아예 이 광고문까지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월 10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2의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대. 그래서요, 2023년도 6월 10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시청 통편도로에서 열리는데, 열사의 염원이다, 민중세상 가로막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요렇게 광고문까지 실었고요. 이 광고, 이 행사는요, 누가 주관하냐면요, 이게 종북 좌파 성향의 단체들의 집합체인 민중행동, 그 다음에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 단체 연대회의에서 주관하고요. 그리고 주체는요, 32의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그리고 이거를 누가 후원하느냐? 바로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가 후원을 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난리가 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이 행안부에서요, 이 특별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12일부터 감사에 들어간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행안부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이 공공기관인 사업회가 정부 예산을 받아서 반정부 정치 행사를 후원하는 게 말이 안 된다. 해당 행사를 후원한 과정뿐만 아니라 사업회가 추진한 사업 전반을 모두 들여다보겠다. 예, 그래서요, 이 행안부가요, 이 사업회, 이 민주화, 이 운동기념사업회 사업 전반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12일부터 지금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민주화 관련 사업에 관행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측면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국민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요, 행안부 차관은요, 이 오늘 열린 60 민주항쟁 기념식에도 불참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요. 이 민주화 기념사업회에서는 후원 취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사업회 측에서는 해명을 하고 있느냐. 해당 단체는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협력사업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는데 열사나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를 하겠다는 당초 사업계획과 다른 활동을 해서 사업 선정 취소 통보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는요, 이 단체에 대해서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는 해마다 100억 원 안팎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이 받는 공공기관인데요. 2001년도에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요. 2007년도에 행안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됐고요. 올해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무려 정확하게 173억 9,300여만 원이나 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회 이사장은요, 87년도 60 민주화 항쟁 당시 민주헌법정치 국민운동본부 상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지선 스님입니다. 그리고요, 이 지선 스님은요, 2016년도 6월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임명이 됐고 2020년에 연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악의 씨앗도 결국은 문재인이가 심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이 지선 스님은요, 취임 첫 해 기자 이 간담회에서, 즉 2017년도에 말이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민주화 흔적을 지우려고 하고 거꾸로 돌리려는 비민주적인 반영구 직군을 누린 흔적이 있다. 그런데 이제 세월호 태어난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민주화가 발전하고 성숙해지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민주화가요, 북한에서 얘기하는 민주화하고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공통적이고 어느 정도까지가 다른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냐? 지금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말이죠. 이 전국 민중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종북 좌파 성향이 매우 강한 단체입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이 민주화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이 굉장히 정략적으로 쓰인 그런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 드디어 고교연합 바로 세우기 추진본부인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에서 오늘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노태악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라, 이런 취지의 성명서예요.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짐작하고 남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5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실현해야 하는 정부기관의 구성원에도 맞지 않는다. 더욱이 선거구정을 일삼고 특혜 처형으로 권력을 세습하고 있는 족벌선관위를 사법부가 관장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이 부업을 맡긴 것과 진배 없다. 이들은 서로 비호하고 은폐하면서 공생하는 이익공정타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요,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북한 해킹 시도에 대한 보안 점검을 무시하고 정부 최고의 감찰기관인 감사원의 직무감사도 거부하는 선관위는 무소 불위의 초헌법기관이고 치외 법권 지역이란 말인가. 이 모든 얼건과 만행에 노태악 대법관 노태악이 있다. 우리 자유우파 애국 시민단체는 노태악을 선관위원장에서 파면하고 대법관직도 조기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전국에서 모인 고교연합의 회원 일동은 이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노태악의 근무지와 거주지에서 부단히 시위와 집회를 강행할 것이니 정의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잠시의 불편을 감내해 주시기 바란다.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그만한 고통이 따르는 것이기에 양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고교연합 바로서에게 추진본부, 지금
입장으로 지금 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고교연합추진본부에서도 노태학 이 사무실 그리고 이제 자택 앞에서도 집단 시위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지만요. 여러 이제 보수 우파의 지금 이 뭡니까 이 유튜브들도 지금 이제 노태학의 집 앞에서 말이죠. 노태학이가 사퇴할 때까지 이 집회를 하겠다. 이러한 이 광고를 하고 또 실제로 방송을 하고 있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노태학 이 집 앞에서의 시위와 관련해서는요, 국민의기관, 헌법의기관 중앙선관위, 철면피 노태학, 내가 위원장, 똥개도 웃겠다. 당장 물러나. 그리고 북괴 해킹 방조 뻔뻔한 노태학 중앙선관위, 이적단체인가? 아니면은 뭐 이 소굴인가? 그리고 세습 고용위원회 만들어 놓고 너만 버티냐? 그 꼴의 대법관이라고 이러한 지금 이제 현수막을 걸어 놓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노태학 위원장, 북한의 기운 은폐, 보안점검은 거부, 책임지고 사퇴해. 그리고 뻔뻔한 노태학, 예. 세습 고용위원회 만들어 놓고 너만 버티냐. 이러한, 이제, 이 플래카드 하고요. 이 팻말을 만들어 놓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고요. 관련 집회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이 4.15, 그 다음에 3.9 부정선거, 부정선거 신속히 수사하라. 그리고 사전투표, 조작투표, 부정선거 조작 세력 좌파 득표, 선관위 수사, 민주당 가짜 의원들 끌어내자. 윤석열은 부정선거 수사하라. 예. 이러한 지금 이제 플래카드와 이 손팻말, 이런 거를 달고요. 지금 노태학 집 앞에서 매일 아침 집회를 하고 시위 투쟁하겠다. 그래서 이 방배동 동부센터빌 앞에서 이러한 시위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사랑 TV 또 그 다음에는요. 그 천창룡 TV 이런 데에서 집단 투쟁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앞으로요. 노태학을 추앙하기 위한 이런 시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유대한민국당의 오상종 대표는요. 지금 이제 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요.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하는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청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청원 캠페인은 5월 23일 시작해서 한 달간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청원에도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노태학을 향해서는요. 이 민경욱 지금 전 의원이 선관위 불법 행위를 뭉개면 절대 안 된다. 이러한 경고의 입장문을 2022년도 12월 30일자로 29일자로 본인의 SNS를 통해서 지금 이 주장한 바 있어요. 그래서 선관위의 불법 행위를 뭉개지 말라 직격탄을 날렸고요. 그 당시에 노태학은 4.15 총선에서 일어난 선관위의 불법 행위를 뭉개며 미래의 자리 보존을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이러한 지금 이제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이미 올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서 이 전임 노정희 위원장도 3월 9일 대선 당시 사전투표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퇴한 바 있는데, 이 노태학, 지금 이제 신임 선거 관리위원장이죠. 그 당시에. 이 관리위원장도 이 부정선거에서 눈 감지 말아라.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요, 노태학이가 사퇴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부정선거와 연계된 노태학의 이 퇴진 캠페인은 앞으로도 더 강하게 전개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전현직 교수로 되어 있는 이 전교모, 전국 교수 모임이죠.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오늘 전격적으로요, 이재명을 질타하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던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성명에서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성명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이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싱하이밍도 같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성명서에서 말이죠, 이 싱 대사가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등 이런 도발적 발언을 쏟아냈는 데 대해서 이재명이가 현장에서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은 것, 이 점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말이죠.
만찬 회동에서 나온 두 사람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도저히 정상적인 한 국가의 대사, 제1야당 대표의 그것이라고 하기 어려웠다. 이러면서 싱대사 발언보다도 이재명의 태도가 더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이어서 말이죠. 무엇을 탓하거나 비판하는 건 상대방이 사리변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그동안 싱대사의 행태나 중국이 보여준 태도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음을 보여주는데, 중국의 이런 태도는 이 나라가 여전히 일당 독재의 전체주의 국가이며 국제사회의 리더가 되기엔 한참 멀었음을 상기시켜줄 뿐이다 라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싱대사가 어떤 말을 하건 무시하면 그뿐이다. 일일이 반응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정경은은 제1야당 민주당의 이 대표라는 자가 대한민국 외교안보 주권에 대해서 상대가 가짜는 말을 늘어놓는 것을 15분이나 공손히 앉아서 듣고 있었는데, 이재명은 중국 인민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인데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중국 대사의 말을 들으면서 항의 한 번 하기는커녕 당의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했다.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은데, 싱대사의 오만 방자한 교시를 듣고도 그날 저녁 짜장면은 목국으로 넘어가던가 라면서요, 왜 부끄럼 없는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하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싱대사의 망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배팅을 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미 관계를 강화하는 이 정책 기조를 갖다가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외교부가요, 싱대사 발언을 갖다가 도발적인 언행이다. 이렇게 엄중 경고한 조치에 대해서요, 이재명은 심지어 뭐라고 감싸고 돌아왔느냐. 누구 탓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이다. 이렇게 또 반박까지 하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오늘 60민주 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뒤에 기자들에게요,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고 대중 적자를 줄이고 명동 일대가 중국 환경으로 다시 들썩일 수 있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요, 반성은커녕 말이죠.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 본인의 이 잘못된 이 대중 굴종적 외교 자세가 정당한 것인 것처럼 지금 이제 프레임을 거꾸로 짜고 있다. 이런 걸 보면은요, 이재명의 이 외교 안보에 관한 이 식견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식하고 이 무책임한 인식으로 꽉 차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도 제가 제 방송을 통해서도 가끔 인터뷰를 한 바 있는 자유민주연구원의 유동열 원장이 말이죠. 최근에 이 북한의 공작 대책 관련 세미나에서요, 전국 간첩 지도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 간첩 지도를 보면은요, 영남에 25개, 충청에 16개, 강원에 9개, 그리고 호남에 8개, 서울에 5개, 그리고 인천, 경기에 4개, 제주도에 1개의 하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국정원은 반드시 대공수사권을 되돌려가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강력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요, 이번에 전국 단위 지하 조직인 창원 간첩단 자총의 지역 하부망, 그리고 새끼 조직, 하부 조직이 전국 68개에 달하는데요. 서울에만도 송파, 동대문, 강동, 강남, 은평 5개가 존재한다.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요, 최근에 자유민주연구원하고 국가대개조 네트워크가 이 공동으로 이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최근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책, 이 세미나에서요, 자통의 하부망과 새끼조직 등 지역조직, 그리고 단체만 68개로 조사가 됐다. 그러면서요, 자통의 간첩 포치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자, 이러한 지도를 만드는데 이 근거로 작용한 문서는요, 창원 간첩단의 2021년 3월 8일 대북 보고문, 2022년 6월 16일 지령 수수 후 6월 21일 대북 보고문, 그 다음에 2022년 8월 28일자 대북 보고문, 그리고 2022년 8월 30일자 대북 보고문을 분석해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유동열 이 원장이 지적하고 있는 새끼 조직, 이 포치된 지역을 보면은요, 영남권에 24곳, 충청권에 16곳, 강원도에 9곳, 호남에 8곳, 서울에 5곳, 인천, 경기에 4곳, 제주 7곳인데요. 영남권은요, 거제, 통영, 고성, 진주, 양산, 거제,
김해, 합천, 함양, 거창, 산청, 의령, 그 다음에 사천, 하동, 창원, 삼천포, 충무 이렇게 18곳이고요.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요. 영주, 예천, 봉화, 의성, 상주, 성주로 되어 있고요. 충청권은요. 대전, 보령, 서산, 당진, 예산, 그리고 천안, 아산, 부여, 논산, 계룡, 그리고 강경, 서천, 옥천, 진천, 단양, 괴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호남권 16건은요. 광주, 화순, 구례, 여수, 해남, 전주, 김제, 정읍 등 8곳, 서울은요. 송파, 동대문, 강동, 강남, 은평 5곳이고요. 인천, 경기는요. 인천, 광명, 동두천, 양주 4곳이고 제주가 1곳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창원 간첩단 기소장에 나와 있는 대북 보고문을 하고 지도면을 분석해서 지도를 작성했는데 이미 구축된 하부망과 새끼 조직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축할 새끼 조직까지 포함한 전부 데이터인데 이 중에 2분의 1가량이 구축됐다. 그리고요. 서울, 구로, 포항, 전남, 광양이 빠진 것은 이미 민노총 침투 간첩단이 복수로 그쪽 지역을 공략해서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요. 울산과 포항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남 당양에 있는 5.18 민족통일학교를 지목하면서요. 서울과 전국 지역 총체 김아무개를 포치하고 공개 조직인 5.18 민족통일학교의 후원회를 내세워서 조직원을 포섭해서 전국적인 하부망을 구축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또 반합법 조직인요. 전국회 산하에는요. 서울, 강원,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광주, 제주에 노동단체, 농민단체, 청년학생단체, 진보당, 전교조 등 사회단체에 연계해서 전국적인 대중혁명 역량을 강화했다. 김아무 경우는요. 창원에서 담양으로 진출했다가 서울로 올라갔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유동균 원장은요. 자통은 전국 22개 대학에 자통의 하부망이 구축되어 있거나 앞으로 구축하겠다고 북한에 보고했고 자충은요. 전국 민중행동 그리고 6.15 청년학생본부 등을 하부망으로 가지고 있는데 제후조선 돌봄도조에도 진출해서 돌봄 교사들을 포섭하고 어린 아이들을 관리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이고요. 그리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을 향해서는요. 나 같은 민간 전문가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자통 포치 지도를 그리는 것보다는 수사당국이 당당하게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북한의 대남 실형은 대북 보고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제주간첩단과 창원 간첩단, 민노총 간첩진단과 같은 전국을 포괄하는 포치 지도를 그려야 한다. 분명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이 국정원도 대동 수사권을 되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주장을 했는데요. 단 한마디도 빼놓을 수 없는 매우 귀중한 분석 자료가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자통, 그 다음에 이제 민노총, 그 다음에 이 제주간첩단 이런 거를 종합해 보면은요. 공통적인 변수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노총과 이 전교조 이 두 조직이 말이죠. 민노총과 전교조가 간첩 조직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노총과 이 전교조, 이 두 기관에 대한 이 간첩 침투 실태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길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밤 심야 방송은 모두 마치겠습니다.